아니 내쪽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얼굴 안 보고 지금 킨 겁니다. 네, 지금 켰습니다. 네. 네, 오히려 키면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소속 서울버스노동조합 그리고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오늘로 결렬될 시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소속의 버스 사업장에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예고되고 있는 전면 파업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하고자 하고요. 특히 지금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오고 있었던 공공교통 네트워크 그리고 공공운송노조 서울지역본부까지 같이 공동으로 오늘 입장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내일 그 파업에 돌입했을 시에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1노조는 이제 한국노총 자동차 운전하고 노동조합 연맹 잔노련이라고 표현하는데 버스 노조인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님들도 파업에 동참한지에 대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셨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일 파업에는 같이 동참할 것이지만 저희는 다른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동참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서울시 재정 투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버스 회사에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이 파업 사태가 해결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요구를 담아서 오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호 외치면서 기자회견 시작할 텐데요. 맨 마지막 단어만 3번 외치고 투쟁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파업 사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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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서울시 재정지원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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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파업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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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오늘 그 여는 발언은 공공운송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송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이현미입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 섭니다. 오는 5월 28일 첫 차부터 서울 전 역의 시내버스가 멈춰 섭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교섭 결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구조적 불합리, 서울시와 버스 사업주의 뻔뻔한 담합, 기생 자본의 살추구, 그리고 이를 방조한 서울시에 대한 버스 노동자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소정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법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버스 사업주들은 이 당연한 요구를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 호도하며 시민과 여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중립적이라며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의 핵심은 다름 아닌 4.5 정산제 폐지, 사전 확정제 도입, 즉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버스 사업주에게 더 많은 특혜를 안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외부 감사와 검증이라는 최소한의 견제마저 없애고 버스 업계가 마음껏 예산을 이용하고 인건비를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각종 꼼수로 노동 조건을 망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입니까? 이것이 공공입니까? 버스 준공영제 도입 20년, 그 사이 버스 노동자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사업주는 연간 700억대의 단기 순이익이 2015년 이후 10년간 동안 공공재정을 빨아먹으면서 7천억 원이 넘는 단기 순이익을 쌓아왔습니다. 배당금, 미처분 이익 2억은 차량 보험료, 정비비, 관리직 인건비까지 줄줄이 새고 있는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감사원과 시의회 자료를 보면 온갖 편법과 특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도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준공영제라는 비정상적 구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시민의 세금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이 운영을 맡기고 시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 그러면서 정작 노동자에게는 너희가 임금 많이 요구해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울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엉망진창 준공영제를 설계하고 유지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를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기생자본의 이윤만 보장하는 사전 확정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 버스 요금이 오른다고요? 도둑질 해놓고 피해자에게 더 달라고 협박하는 꼴입니다. 진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서울시와 버스 사업주 당신들의 국간을 열어서 체불임금을 갚고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 예산은 공공이 인수해서 시민이 감시하는 진짜 공영제로 전환하십시오. 서울시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생자본과 답합해 버스 노동자를 착취하여 공공재정을 유린할지 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제대로 된 공공교통체계를 다시 세울지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중립을 가져하지 말고 버스 노동자와 시민 앞에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십시오. 사모펀드가 정확한 버스 사업자에게 공공재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와 함께 진짜 공공교통 완전 공영제 투쟁 쟁취할 때까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투쟁! 네, 마이크 상태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요약해서 구호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담아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지원 추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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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가 재정지원 추가 요금 인상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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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시는 파업 사태 해결하고 공영화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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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은 우리 민주노총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조직입니다. 차재만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이후에 지금 조기 대선으로 인해 모든 사회 경제적 부분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시내버스뿐만이 아니고 많은 업종에서 기본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상여금 제도가 결국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5년도 서울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쟁점화된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발맞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 녹여나는 자동이산분과 지금 현재 교섭의 주체인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8% 이상의 임금 인상이 요구될 시 25%의 임금 인상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2024년 10월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버스 준공영제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이 3가지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정 건전성, 두 번째가 공공성과 세 번째가 서비스 질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의 보전 방식 자체는 사업주가 사전에 임금을 지급하고 서울시가 사후에 이를 검증해서 한 번에 해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것을 사전 확정제를 통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확정제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버스 준공영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 보전 방식, 즉 관리직, 정비직, 청소부들 이분들의 임금이 바로 사전 확정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번 발생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전용,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관악구에 있는 한남운수에서는 정비 노동자들 11명을 하루아침에 버스 노동자로 강제 발령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정제를 주장하고 있었던 서울시의 꼼수, 바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치밀한 준비가 들통이 났습니다.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상여금, 통상임금이 기본임금으로 포함되면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의 개선이라는 것은 저희 노동자들한테는 바로 계약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노동조건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2년도 기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감사에 나온
다양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시민 세금을 버스 사업주들이 본인들의 곳간에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년마다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임금체계 변화는 왜 만들려고 할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많은 서울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가 추정해왔던 버스 중고용제의 본질, 그 본질 속에 문제가 됐던 시민 세금으로 버스 사업주들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는 이 제도적 문제점을 버스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2022년도 기준 미지급 잉여금이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체불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사업주는 시민의 재정 지원금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시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업의 목적에 있어서 저희는 분명히 다릅니다. 20년 가까이 문제가 됐던 이 버스 중고용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돼야만 매년 반복되는 이 재정지원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시 버스 노조, 또 여기에 발맞춰 편승하고 있는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서울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짜고치는 고수독으로 더 이상 버스 노동자와 시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2025년 12월이면 투기자본인 상업펀드 사파트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이 엑시트를 선언할 것입니다. 최소한 서울시가 이 사업장만이라도 공공의 인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공공운수 노조가 지적했던 중고용제 문제점을 직접 운영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는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이 문제로만 총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 버스가 공공용으로 확장되는 이 요구가 함께 됐을 때 진정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서울지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년 동안 문제가 됐던 버스 중고용제 이제 접어야 합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분명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서울시 주장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입니다. 사실 이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서울시나 혹은 사업자 조합, 그리고 잔노련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내가 맨날 타고 다니는 버스가 중단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버스 적자라고 해서 이미 요금 인상을 합의해줬습니다. 재정지원금 많이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부담된다고 하니까 요금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요금 인상 됐으면 더 편리해지고 더 안전해야죠.
근데 또 파업을 한다고요? 또 문제가 있다고요? 과연 시민들 입장에선 한쪽에선 요금 뜯기고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낸 재정 뜯기고 이게 무슨 제도인가 싶을 겁니다. 실제로 버스 사업조합과 그 다음에 잔오련 버스 노조가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돈이 남으면 그 남은 돈을 노사가 어떻게 나눌 건가 합의하고 싸우는 것이 노사 협상일 텐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엔 노사가 합의해서 서울시 재정보조금을 어떻게 늘릴까 고민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주기 싫으면 뭘 할까요? 또 요금을 인상하겠죠. 근데 6월 말에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결국 힘센 사업자 조합, 잔오련 버스 노조, 서울시 이 셋의 싸움에서 늘 등이 터지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말 서울시가 말하는 버스는 적자인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버스가 적자라면 버스 업체들은 무슨 돈으로 배당을 하고 무슨 돈으로 이익잉여금을 쟁겨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노조는 무엇을 근거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걸까요? 시민의 입장에선 이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책임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정산되고 그래서 개별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이용자이자 납세자인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해도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시민들의 발을 가지고 punk박 깨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당장 출근하라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정보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이르게 된 과정, 특히 시민들이 요금을 감수하면서 요금 인상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약속했던 버스의 재정 건전성,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건전성 어떻게 나아졌는지 서울시가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바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문제가 다른 산업도 아니고 유독 운송산업, 버스 산업에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결국에 이번 통상임금의 문제는 전 근대적인 노사의 담합 문화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여금 인상, 노조의 동의가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결국 기본금의 인상을 제외하고 상여금 인상 방식으로 합의해왔던 것은 기존의 노사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이것 때문에 수당의 지급 근거가 높아지니까 이제서야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난리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잘 담합을 해오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마치 일방이 피해자이고 일방이 가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시민들의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노사 간의 문제인 것처럼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 더더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관점에선 서울시가 버스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요금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버스가 멈춘다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해명해야죠. 오세훈 시장이 해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정상화를 하면 됩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 정신이 정상화인 것처럼 더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원래 그랬던 정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재정이 쓰이면 보조금의 지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됩니다. 현행 운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송 보조금은 실제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게 1,000만 원 주는 민간사업 경상보조는 영수증까지 다 공개하도록 만들었는데 실제 버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업계 보조금은 그 정산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버스 조합이 관리하는 수공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버스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운영 시간, 근무 시간을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년에 서울 지역만 버스 운송 자격이 있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연간 3,000명 수준의 버스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뒤에 계속 인력난이라고 나오죠. 그게 진짜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봉 5, 6천 되는 연봉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버스 사업장 자체가 정근대적인 노동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수당을 통해서 임금을 빼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동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정상화해야죠. 인건비를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으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면 기존의 잘못된 기본급, 수당, 상여금 제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원칙이어야 하냐?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노동문화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기소 직전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요금 인상이 되면 파업이 있었고요. 선거 때가 되면 파업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서울 시민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또 버스 파업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방식으로 노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정치적 공간이 열리면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럴 때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장과 같은 정치인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의 부담감 달래주고 있습니까? 사업주를 찾아가고 노동조합을 찾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은 그냥 뒤에 뒷짐지고 아이고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이 불편하건 말건 불안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당신은 서울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발은 바로 시장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나빠지지 않게 기존의 준공영제라고 하는 잘못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세금으로, 요금으로 이 공공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정책의 결정 과정에 더 이상 시민들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교통은 전문가의 영역 아닙니다. 시민들의 발이고 시민들의 생활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내치지 말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발언 내용 담아서 구호 2개 정도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파업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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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시장은 파업 사태 해결하고 공영화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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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박상길 대협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 시내버스 전면 파업의 원인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다. 서울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업 사태 해결하고 공영화 계획 마련하라. 2025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이 결렬 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버스 노동자들은 5월 28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합니다. 체불임금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사용자는 임금 계약, 노동조건 계약을 강요하고 인건비, 비용 증가가 너무 크며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어렵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저희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서울시가 아니라 사용자인 버스 사업주들에게 있습니다. 구조조정, 중공영제 존폐위기, 요금 인상, 협박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일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들에게 1조 원 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금, 인건비, 정비비, 타이어비, 임원에 대한 급여에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단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사모펀드가 엑시트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모펀드 버스회사부터 인수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적극 반영하십시오.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요구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전면 파업의 원인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다. 준공영제를 고소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업 사태 해결하고 버스 공영화 계획 지금 당장 마련하라. 2025년 5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공공네트워크 시민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2개만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대한 입장을 담아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파업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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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시 재정 추가 지원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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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시는 파업 사태 해결하고 공영화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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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것으로 모두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버스 서울지부장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